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상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폭언 또는 막말 등 이른바 갑질을 당하면 회사가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화장실 갈 때마다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비교적 평등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됐던 교사들 10명 가운데 3명도 갑질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승주,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해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문자입니다. 배가 아파서 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기 전 부서장에게 보낸 겁니다. 지난달 1일부터 생긴 사내 규정 때문입니다. 안 보이면 톡 내지 문자를 보내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톡 보내기를 할 때까지 손이 떨립니다. 화장실 이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인사 고가에 반영된다는 말에 싫어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외에는 무조건 자리에서 죽도록 일만 해라. 감옥도 아니고. 남성 상사를 둔 여성 직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않다가 여성 직원 4명이 급성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소장이랑 마주치는 순간에 그 수치심이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볼 일이 이제 보고 싶어도 자꾸 참다 보니까. 회사 측은 화장실 이용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탄이 많아가지고 저희적으로는 이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이 최근 이 규정을 철회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퇴근할 때마다 눈치가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가려면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거 써야 되는 날엔 오늘 꼭 써야 돼. 아니면 애는 왜 이렇게 자주 아파? 현행법상 아이가 있는 교사는 일주일에 5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학교에선 일주일에 단 이틀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B씨는 자녀가 입원했는데 자녀 돌봄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례가 생긴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아는 딜러에게 자동차를 사라고 교사들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로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하면 무슨 병원을 가는 거냐? 어디가 아프냐? 피부과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피부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막말을 들었다고 응답한 교사도 17%에 달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칫하다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동 이슈팀 조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에는 괴롭히는 행위에 따라 관련 법이 다 달랐습니다. 이걸 근로기준법으로 묶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이 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안과 또 징계 방법 등을 담아야 합니다. 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가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네, 저게 첫 번째, 우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직급 차이가 없어도 감사나 인사부서처럼 영향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나 성별처럼 개인적인 요소도 고려됩니다. 동료나 심지어 후배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싫은데
상사가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혹시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배가 후배에게 김대리 퇴근하고 가볍게 한잔하지? 이렇게 제안만 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라고 하거나 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회사 대표가 술자리에서 폭음을 강요해도 괴롭힘이 됩니다. 사발에 술을 섞고 원샷을 시킨다거나 또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술 먹을 것을 강요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늘 논란이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나 자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카톡 내용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도 봐야 합니다. 네, 심야나 주말에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사가 카톡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사가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단체 채팅방에 술에 취해서 하소연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답을 강요한 행위, 이 역시 괴롭힘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면 그 가해자는 뭐 처벌을 받습니까? 네, 아쉽게도 이번 법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를 하면 회사가 신고를 받는 즉시에 사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또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물론 폭행이나 성폭력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